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보기엔 정말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식재료죠. 바로 콩, 대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해설 시간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콩 하면 그냥 건강식품 정도만 떠오르시겠지만 이 작은 콩 한 알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심지어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글로벌 산업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숨겨진 공급망 이야기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순수하고 건강한 식물성 식품의 대명사인 콩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국제적인 환경 개입과 보호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니 말이죠. 대체 지구 반대편 콩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서야만 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숨겨진 대두 위기 실체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RTTS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환경 기준들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기준들이 실제 공급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거대한 글로벌 문제에서 여러분의 장바구니까지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여정,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섹션, 숨겨진 대두 위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보통 콩 하면 당연히 두부나 두유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대두 생산량의 무려 75%에서 80%가 사람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는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두 수요도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더 많이 먹을수록 지구 반대편의 콩밭은 끝없이 더 넓어져야만 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사료용 대두 수요는요, 주요 생산국인 남미 국가들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규모 콩농장을 지으려고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세아두, 사바나 지역을 마구 파괴했거든요. 숲이 잦아지니까 당연히 막대한 온실가스가 뿜어져 나왔겠죠? 게다가 거대 농장들이 무리하게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하는 분쟁도 끊이지 않았고, 무분별하게 뿌려댄 농약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끔찍한 질병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환경과 인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린 거대한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섹션, 이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RTRTS의 탄생 배경입니다. 대두 생산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비판이 쏟아졌지만 대두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공급망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법규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2006년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통제불능의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06년에 세계자연기금 같은 글로벌 환경 NGO들, 그리고 생산자, 다국적 기업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종의 대두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이들은 신규 산림 벌채를 전면 금지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일을 못 박아버립니다. 자, 이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RTRS, 번역하자면 책임 있는 대두 생산을 위한 원탁회의입니다. 이건 그냥 허울 좋은 선언문 낭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두가 생산되었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보증해주는 실질적인 국제 인증 시스템으로 작동하거든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아주 구체적인 룰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죠. 세 번째 섹션, 농장들이 지켜야 할 핵심 환경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돋보기를 들고 농장 단위로 한번 내려가 보죠. 첫 번째 기준은 RTTS 인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닻입니다. 바로 산림 벌채 및 생태계 파괴 금지 조항인데요. 아까 제가 2009년 5월이라는 기준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날짜 이후에 숲이나 생태계를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고 만든 농지에서는 그 어떤 공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 숲이 더 이상 망가지는 걸 즉각적으로 차단한 거죠. 범으로 멸종 위기 동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야생동물 생태 통로도 무조건 유지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수 농업 관행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끝도 없이 같은 작물만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리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농법을 아예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물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은 물론이고
화학 비료나 농약이 주변 강이나 지하수로 절대로 스며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완충구역을 두도록 아주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무분별한 농약 살포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병에 걸리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아주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로테르담 협약에서 위험하다고 찍은 고독성 농약들은 아예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해버립니다. 대신에 자연 친화적인 생물학적 방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죠.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해결책입니다. 환경기둥의 마지막은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관리입니다. RTS 인증을 받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트랙터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탄소 발자국을 꼼꼼하게 따진다는 뜻입니다. 농장을 돌릴 때 화석연료를 최대한 덜 쓰고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체크해야 하거든요. 또 농사짓다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재활용해서 오염을 사전에 꽉 막아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적용 범위와 공급망에 대해 알아보죠. 시야를 다시 글로벌 규모로 확 넓혀보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그 엄격한 규칙들을 통과한 콩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동네 마트 진열대까지 오는 걸까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1단계 생산 과정에서 농장이 환경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하면요. 2단계 유통 과정에서는 이 착한 콩들이 일반 콩들이랑 막 섞여버리지 않게 투명하게 추적하는 관리사슬 표준이 쫙 적용됩니다. 이런 깐깐한 감시망을 다 거치고 나서야 3단계 최종 제조 단계에서 비로소 제품 겉면에 그 자랑스러운 RTRS 로고를 딱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물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배나 창고를 따로 쓰는 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똑똑한 거래 모델이 나옵니다. 첫째는 분리형으로 인증받은 콩만 100% 따로 격리해서 운송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둘째는 비용 문제를 해결한 물질 수지형인데요. 배 안에서 일반 콩이랑 섞이는 건 어쩔 수 없이 허용하되 기업이 만약 100톤의 인증콩을 샀다면 수학적으로 정확히 100톤 분량의 제품에만 마크를 붙일 수 있게 엄격하게 비율을 통제하는 겁니다. 마지막 크레딧 시스템은 기업이 인증권 자체를 돈을 주고 사서 친환경 농가를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콩이 물리적으로 섞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의 친환경 농업화를 키우는 아주 유연하고 현실적인 전략이죠. 자, 그럼 이 깐깐한 인증을 받은 제품들 우리 식탁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대도유, 두부, 간장은 뭐 당연하겠죠. 근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엄청난 양의 대두가 가축 사료로 쓰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 친환경 대두 사료를 먹고 자란 소, 돼지, 닭고기는 물론이고 그 가축들이 낳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까지 몽땅 다 이 인증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은 채식하시는 분들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즐겨 참는 마트의 육류 코너, 유제품 코너까지 이미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 RTRS는 조건만 맞추면 전 세계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지역의 위험도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숲이 파괴되거나 인권 침해가 일어날 위험이 가장 높은 핫스팟, 즉 남미 지역이나 인도, 중국 같은 곳에 타겟을 딱 맞추고 집중적인 관리를 들어갑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아픈 곳부터 먼저 확실하게 치료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도인 거죠. 오늘 우리는 저녁 밥상에 오르는 두부찌개나 고기 반찬 뒤에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치열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물건을 집어드는 그 평범한 행동이 사실은 지구 반대편의 숲을 살리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라는 사실, 새삼스럽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숨겨진 공급망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셨으니 이번 주말 마트에 가시면 아마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길 겁니다. 다음번 식사 테이블 위에서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